크립토 시장이 또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FTX의 전쟁 때문인데요. 바이낸스의 승리로 결론이 남과 동시에 FTT의 가격은 바닥을 쳤고 게다가 CZ 또한 FTX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루나 사태 혹은 그보다 더 큰 폭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게 된 것은 바이낸스의 CEO인 CZ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이 사건에 대한 전말과 함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나와 함께 하세요. 2013년에 비트코인을 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9년 동안 몸담고 있었지만 오늘은 진짜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마운트 곡스 사태보다 미쳤고 Three Arrows Capital 사태보다 혹은 루나 사태보다 훨씬 미친 일이다. 완전 충격이다. 라고 암호화폐 리서치 분석 기업인 메사리의 창립자이자 CEO인 라이언 셀키스가 말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대 규모 거래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FTX가 인출 거래가 중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 CZ가 트윗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 오후 FTX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완전한 인수를 의도하는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FTX.com 및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완전한 실사를 실시할 것이다. 과연 바이낸스가 FTX를 사는 게 사실일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전개된 상황이다 보니 CZ의 트윗을 보고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트윗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FTX.com에 대해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팀들은 인출 잔고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것입니다. 수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며 그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CZ, 바이낸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샘 뱅크맨 프리드와 CZ가 앙숙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CZ에 적극적인 감사를 표하고 있게 된 걸까요? 게다가 이 트윗이 올라오기 24시간 전 샘 뱅크맨 프리드는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경쟁자가 헛소문을 내면서 우리를 뒤쫓으려 하고 있다. FTX도 괜찮고 자산도 괜찮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며 바이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태 수습을 위해 정말 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CZ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CZ는 FTX로부터 물량을 끌어모으는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 0%로 FTX의 수익을 끌어내린다. CZ는 FTX의 토큰 FTT에 대한 우려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FTX 뱅크런과 FTT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FTX가 대차대조표의 구멍을 커버할 수가 없게 된다. CZ가 그대로 FTX를 인수한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린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흔들렸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정리된 트위터로 FTX 인수 사건의 전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한때 암호화폐의 왕으로 존경받았었죠. 하지만 현재 알라메다와 FTX는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메다는 알라메다 리서치로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공동 창립자로 만든 가상자산 거래 회사이자 유동성 공급 업체입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의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오랫동안 우상화되어 왔는데요. 그의 업적은 아래와 같이 유명했죠. 우선 차익거래, FTX, 알라메다 설립, 그리고 솔라나와 같은 매우 성공적인 투자. 샘은 그의 전성기에 100억에서 145억 달러의 놀라운 순자산을 축적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FTX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앱토스와 수위를 위한 대규모 모금 라운드를 주도하느라 매우 바빴는데요. 샘은 루나가 혼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적으로 강했고 공격적인 확장 계획을 지속하기 위한 지렛대로 상황을 항상 역이용했습니다. 블록파이를 2억 4천만 달러에 구제했으며 보야저의 자산을 입찰하기도 했고 셀시어스를 구제한 것으로 고려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배경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알라메다 CEO의 돌연 사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게다가 불과 한 달 후에 FTX 사장 브래드 해리슨이 사임했습니다. 이번 사임은 FTX가 증권 감독 당국 조사라는 형태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발생했죠.
샘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점점 더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DCCPA 법안 초안이 대중의 인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초안이 온라인에 먼저 유출되었죠. 샘은 그 법안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샘이 트위터에서 좋은 사람인 척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디파이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레드 플래그,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에릭 브르히스는 뱅클리스 인터뷰에서 샘 뱅크만 프리드에게 대치법으로 입장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엄청나게 입소문이 난 이 동영상은 크립토 커뮤니티 사이에서 지속적인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에릭은 샘에게 금융거래의 규제와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해 금융거래를 이메일로 대체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If that did mean that, like, essentially if front runs by Americans targeting American retail had to be licensed, I think that could be reasonable. If the question was, let's acknowledge that the email protocol will be permissionless as a protocol. Yep. But it was the law of the land in America that every email front-end provider required KYC from its users. Yep. Because under the justification that we do not want people sending information back and forth with terrorists. Yep. Where would you stand on that position? Oh, I'd be strongly against that position. Why? Why would I be against it? Because I think it'd be like against freedom of speech. I think it'd be disenfranchising a lot of people. I think I would not trust in practice that it would do a good job. So I agree with you on all of that. Why is Aave somehow different than email? So, why is it different than email? You argued so well and so passionately Yeah. to not block email with Yes. licensing and KYC. I loved hearing that. Why Yeah. does that not apply to financial transactions? So, why does it not apply to financial transactions? I think there are a few things here. So, first of all, 이렇게 샘 뱅크만 프리드는 에릭과의 인터뷰에서 흔히 표현하는 속된 말로 완전 말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샘의 대중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의도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고 샘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대중의 감정 변화는 다음에 일어날 일의 전조이자 최근의 각종 의혹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기여점이었는데요. 최근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가 유출되면서 그 우려가 버블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메다 사업의 순자산이 실제로 FTX 자체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되고 Thin Air 토큰으로 인쇄된다고 밝혀졌죠. 셀시어스의 붕괴를 최초로 알린 계정 중 하나가 알라메다의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알라메다의 상황을 최소한으로 말해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소프트 토큰이 바이낸스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CG는 실제로 이 이적을 실행한 사람이 바이낸스라는 것을 확인해줬죠. 그리고 CG가 장부에 남아있는 FTT를 청산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을 때 바이낸스가 FTT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CG는 루나 사태로 배운 결과로 팔게 되었다며 샘을 겨냥했는데요. CG는 샘이 다른 산업 참가자들을 등지고 로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의 로비를 언급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FTX의 기본 토큰 FTT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 캐롤라인은 CG의 판매에 대한 응답을 발표하도록 강요받았는데요. 만약 당신의 FTT 판매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면 알라메다는 오늘 당신에게서 그 모든 FTT를 22달러에 구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반응은 다소 절망적으로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위험 신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FTX가 인출을 중단하기 전에 FTX를 둘러싼 의혹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자금을 인출하게 했고 그에 따라 엄청난 유출을 초래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인출 절차를 밟기 위해 4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뱅크런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TX는 결국 인출 처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바이낸스가 FTX를 완전히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CG의 마스터 플랜일까요? FTX가 알라메다에게 FTT와 솔라나로 70억 달러를 빌려준 것은 명백하다. 샘 뱅크만 프리드가 불법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대답해야 할 것이 산더미이다. 게다가 같은 날 CG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메르카트리,
Proof of Reserve를 해야 한다.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금으로 운영된다. 암호화폐 거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바이낸스는 곧 Proof of Reserve를 시작할 것이다.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여기서 Proof of Reserve란 체인링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파이 생태계 전 과정에 걸쳐 있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실제 오프체인 준비금을 바탕으로 한 온체인 자산의 진정한 담보하기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내용은 위에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러한 사건의 전말로 인해 19달러, 약 3만 원을 웃돌던 FTT는 3.14달러, 약 4,300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5달러, 약 7,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받아 많이 흔들렸는데요. 비트코인은 17,000US달러대로 떨어졌다가 18,000US달러대, 하나로 약 2,490만 원입니다. 최근 루나 사태를 통해 급격히 내려간 크립토 시장이 간신히 회복을 보이던 시장 전체가 이 FTX 사태를 통해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갔는데요. 게다가 더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CG가 공식적으로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았던지라 결국에는 CG도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크립토 시장은 더욱더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 굉장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FTX 구제에 희망을 갖고 있다. 금융구제에 실패하게 되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현재 2.3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그 시간대에 17,000달러대를 찍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15,000달러대까지 내려갔다. 현재는 16,000달러대로 올랐습니다. 바이낸스의 FTX 포기도 문제지만 FTX와 알라메다가 지금까지 펼쳐놓은 판이 너무 많겠죠. FTX가 금융구제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사실상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 대부업체들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FTT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고 대규모 대부업체인 블록파이와 제네시스는 아마도 100억 달러대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얼마를 알라메다가 빌렸을까요? 적어도 몇십억 달러는 될 텐데요. 알라메다에게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들은 이 모든 타격을 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최근에 Three Arrows Capital과 채굴자들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었죠. 이 시점에서 많은 대부업체들이 파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FTX와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네트워크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상위 10위를 석권하던 솔라나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뿐 아니라 샘 뱅크먼-프리드의 코인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휘청거리는 FTX를 위해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도저히 회복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고 바이낸스가 FTX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베어마켓을 위한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관련 내용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앞으로 관련해 새로운 소식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FTX 사태에 대한 브리프 공유드리며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 혹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